안녕하세요. 3강 사회질서 위반 여부, 즉 확가적사에서 덩치가 큰 부분 4 요것만 빼가지고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 조문 103조 확인하고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령 범죄를 목적으로 한다. 청부폭력, 청부살인 이러한 것들은 무효로 해야만 하겠죠. 네,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103조의 의의는 설명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판례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또 사회질서 근간에 반하는 조건, 가령 증여계약을 하면서 첩계약을 체결한다라든지 첩이 돼주면 부동산을 주겠다라든지 또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된다. 법정에 와가지고 증언을 좀 해달라. 그러면 증언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돼가지고요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부분들. 다음에 그 법률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다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거기 판례의 마지막 부분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기의 불법. 이때는 언제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표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이때는 사회질서에 위반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알 수 있습니까? 표시가 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가끔 드는 애인데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고스톱을 쳤다. 근데 좀 이렇다라는 겁니다. 복수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을 빈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도박 자금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 복수해야 되겠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 네, 이렇게 하면 표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표시는 안 했지만 동네방네 이미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복수심에 불타있다는 거.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회질서에 위반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판단 시점 그냥 딱 외우고 있으시면 되죠. 법률 행위 시점. 모든 것은 법률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판례는 어떤 거냐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즉 4월 1일 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목적물이 판례사 안에서는 사기죄였습니다. 사기죄라는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월 1일 법률 행위 시점. 그러므로 당초 매매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되어 있고요.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조문에 이미 나와 있었죠. 무효이다. 즉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한 법률 효과의 발생이 부정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103조 같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따라서 누구도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결국 그가 선의의 제3자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이중매매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요.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병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냐? 갑한테 가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꼬시는 거죠. 요청하는 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매매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럴 때 정이라는 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모일 때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병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으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이제 을이 제1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 제1매매 제2매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2매수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정은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중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그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한편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여도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기지 않는다. 네,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가장 기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효행위 추인 다시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다음 이어서 공부하게 되는 104조. 104조라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네, 이러한 것도 추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추,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무효의 의미가 나옵니다. 무효의 의미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죠. 그 지난 강의 때 무효면 공식처럼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때는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효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사회의 질서에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 사회질서 위반. 그때는 반환을 못 받습니다. 이 반환을 못 받게 하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7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여에게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 그런데 왜 이 부동산을 줬느냐? 내 첩이 되달라. 그러면 이 첩계약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증여계약 자체는 지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아파트를 주기 전이었다면 이행하기 전이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이행하기 전이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넘겨서 이행을 했다. 그때 이 반환을 인정을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니까 반환 받아가지고요. 이번에는 또 병녀한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반환 받고요. 또 반환 받고 이번에는 누구한테? 정녀. 이렇게 되면 2첩, 3첩, 4첩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의 3번에 보시면 반사회질서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같습니다. 일반적인 무효와 그에 비하여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서는 746조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배제된다. 1첩, 2첩, 3첩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급여를 받은 이 상대방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므로 반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을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반사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얘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계약이 유효여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다. 갑이 가져갈 수가 없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출에서는 그러므로 을의 친구 병이 있어가지고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완벽한 소유자였기 때문에 병 역시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취득을 한다. 알고는 악이죠. 선인 경우뿐만 아니라 알아서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핵심 요약으로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103조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벌써 여기 내용들이 꽤 많죠. 꽤 많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약 부분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조금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 위반이 아닌 것. 비자금 사건이 있습니다. 비자금은 모아가지고 허위, 명의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위들이 있습니다. 물론 판례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한다. 재산 하나밖에 없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강제 집행은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 포탈. 세금 덜 내고 싶은 것.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도요.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디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허위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배우게 되는 허위 표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특별법에서 배우게 되는 명의신탁을 이야기합니다. 명의라고 적었던 거. 조금 전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모여면 반환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건들에서는 모두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환을 받았다. 요 결론. 반환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요. 이 비자금을 최측근인 을에게 임치는 맡겨둔 겁니다. 임대차에서 임차가 아니라 맡겨뒀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 비자금을 최측근인 을에게 임치한 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 사회질서 위반을 무효라고 가정을 하면 을로부터 이 비자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추징을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아니니까 반환받을 수 있고 국가는 추징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교활동 이런 데도 개입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그 종교 주지직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금품을 대가로 해가지고 주지직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요. 법인에서 그 친구를 주지로 임명을 했다.
그러한 종교활동에 법이 끼어들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지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세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로 가라. 지금 2단계에서 따지지 말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로 따지지 말고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따져라. 이 부분이 바로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한 부분이죠. 국가가 재산 내놓으라고 하니까 쫄아가지고요. 지금 증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계약 자체가 사회질서반은 아니니까 의사표시에 가가지고 이게 무효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느냐 따지는 것이지 이 자체만 가지고 사회질서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온 것들은요. 해당하지 않은 것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피자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확인합니다. 1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사표시로 가라. 강박에 의한 증여. 이거는 의사표시로 가서 해당 영역에서 검토를 하지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고르라면요. 딱 두 개만 고르라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은 4번 인간의 본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그걸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다. 이것과 그 다음에 12번 의사표시로 가라. 성립 과정에 불법이라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시면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약정을 받기로 하면 이거는 사회질서반으로 모여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 이거는 당연히 성공보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